청소년 특성에 따른 문제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청소년 특성에 따른 문제 행동의 이해인데요. 자, 첫 번째로 청소년 발달 특성에 따른 문제 행동.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전반적인 그 발달의 특성 중에서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 신체 변화죠. 그래서 이런 급격한 신체 변화에 따른 문제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이 청소년기에는 신장뿐만 아니라 골격, 그 다음에 근육, 생식기관, 호흡기 등이 굉장히 급격하게 급성장을 합니다. 특히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몸무게, 골격, 근육 이런 그 무게라든지 이런 근육량이 굉장히 이 시기에 급증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체중이 증가하고 체형이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해서 지금 남성과 여성의 이런 그 특징적인 형태로 성호르몬 때문에 변화를 해서 결국에는 이들이 이제 제2차 성징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2차 성징의 특징들은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특징은 이러한 성장 급등 시기가 보통 18에서 20경세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 같은 경우 특징이 주로 이제 앉아있는 자식 많이 있고, 그다음에 주로 학교에서 이제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최근에 좀 청소년들이 이제 비만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 비만이 단순히 이제 건강상의 그런 것도 있지만 청소년기에는 이제 외모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신체적인 특징이 변화해야 되는데 외형상 뭔가 비만이라든지 뭔가 이제 부정적인 이런 그 신체 발달의 특징을 보인다 그러면 이런 신체적인 특징이 결국에는 부정적인 신체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나 또는 이제 다른 타인과 늘 비교를 하게 되고 자신의 이런 그 비만적인 특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소극적인 자세. 그래서 결국에는 열등감이라든지 우울증까지 시달리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제 이런 비만의 특징이 심리 정서적인 전반적인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청소년기에 이런 신체적인 비만을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신경성 식욕 부진증을 또 들 수 있는데요. 이 신경성 식욕 부진증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자면은 굉장히 이제 민감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민감해서 이제 신경적으로 예민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그냥 예민한 문제로 끝나면 되는데 심각한 거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합병증, 그래서 우울장애, 정신장애, 성장장애뿐만 아니라 사회 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극심한 부작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청소년 발달 특성 중 급격한 성 발달에 따른 문제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청소년 시기를 이제 초기부터 살펴보도록 하면 초기는 잘 아시는 초등학생 이제 시기. 그래서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전반적인 시기.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신체적인 성장이 굉장히 가속도 급성장한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특징이 이 시기에 아이들이 생식기는 성인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죠. 그래서 여자 청소년 같은 경우는 첫 월경이 시작되고요. 남자 청소년 같은 경우는 고환이 커지고 성숙한 정자가 이제 배출되는 거. 자, 요 시기를 지나면 청소년 중기에 접어드는데요. 자, 대부분 이제 중학교 2, 3학년에서 고등학교 1, 2학년에 해당되는 시기 정도. 자, 이 중기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이성에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교제를 희망하게 되고 성적인 이런 성적 정체성이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미 애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시기에 이런 성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성되는 시기이다.
네, 다음으로는 청소년 후기 단계입니다. 후기 시기에서는 청소년 그 시기가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생이 되는 시기, 여러분 나이에 해당되겠죠? 자, 어쨌든 이 청소년 후기 때는 자아 정체감을 내가 잘 완성하는가, 그렇지 못한가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아 정체성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심리, 사회 정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불안이라든지 초조 등 정서적인 불안정성을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우울해졌다가 이제 이런 변동이 심리적인 변동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이 청소년 후기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리적인 변화, 정서적인 이런 불안증을 경험하고 있구나라고 인정하시고 잘 컨트롤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현저한 인지 발달과 문제 행동인데요. 자, 이 청소년기는 신체적, 성적인 발달과 함께 앞에서는 배우셨죠? 그것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그 다음에 지적인 이런 발달이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굉장히 형저하게 급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이런 인지 발달에서 양적인 증가라는 것은 이전의 아동기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인지적인, 지적인 과업을 성취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제 그 학업 성취라든지 이런 공부,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상력은 어떨까요? 상상의 청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청소년의 이런 과도한 자의식이 마치 자신이 상상 쪽에 청중 앞에서 타인의 모든 관심과 집중을 받고 서 있는 존재로 지각하고 한마디로 말해 착각, 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유아기의 자아 중심성이 한 번 이제 나타나죠. 이 청소년 시기에 두 번째 자아 중심성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서 상상의 청중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배경이고 청중이에요. 오로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러한 개념이 청소년 시기에는 과도한 자의식으로 마치 상상 속에서 청중 앞에서 나에게 모든 것들이 집중되고 관심을 받고 있는 거로 착각하게 하는 이런 행동을 이 시기에는 발달상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개인적인 우화 현상입니다. 이것의 개념은 자신의 이런 사고와 감정은 성인들의 또는 타인의 이런 사고와 감정과는 비교될 수 없이 뭔가 우화되는 거죠.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성인들이 자신의 이런 경험이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현상. 자, 이 개념을 우리는 개인적인 우화 현상이라고 하죠. 네 번째 특징이 무상한 감정 변화에 따른 문제 행동입니다. 자, 이 시기에 청소년들의 정서는 굉장히 격렬하고 쉽게 요동치는 하루 안에도 6, 7가지 감정의 변화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다채로운 이런 정서적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들 시기를 과도한 감정 기복과 또는 열등감으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일으킨다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 청소년기의 정서 표현은요, 아동기와는 달리 굉장히 내면적이고 단순한 감정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들의 이런 정서적인 발달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잘 아시는 이제 우울 장애, 분노 조절이 안 돼서 폭발한다든지 그 다음에 극단적인 선택, 자살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 5번째 특징은 청소년들은 특유한 사회성, 이런 집단성을
또 일으키는데요. 이런 특이한 사회성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자, 청소년 시기에는 부모의 영향이 클까요? 또래? 아니면 선생님 영향이 가장 클까요? 네, 특히나 이제 청소년 초기 단계에서 중기로 넘어가면서 또래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파워를 발휘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내가 어떤 친구를 사귀고 어떤 친구 집단에 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패턴의 청소년 특성을 보입니다. 친구의 유형에 따라서 거친 친구를 만나면은 본인도 거칠게, 그 다음에 뭔가 모범적인 친구를 만난다면은 모범적으로 이제 바뀐다라는 거 형성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어떤 또래의 관계를 형성하는지가 청소년 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비행 청소년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뭐 부모 환경을 예를 들기도 하지만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라는 이제 어른들의 이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죠. 자, 그다음 이런 또래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자살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성 교제에서 한 번의 실패로 인해서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를 못 견뎌서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때로는 이제 기사거리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또래 집단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학업 성취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로 생각할 만큼 친구 때문에 속상해서 우울해서 공부를 못했어 라는 이제 그 것들이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 청소년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청소년 초기에는요, 특히나 동조, 따라하는, 친구 집단을 따라하는 경향이 강한 시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래 집단 내의 이런 지위는 이런 동조의 영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 6번째, 자아 정체감의 확립과 관련된 문제 행동. 자, 청소년 시기는 아무래도 이런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던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자아 정체성 확립이 중요한 이유는 신체적, 심리적, 성적인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한층 더 좀 더 발달된 인지 발달이 필요하죠. 교육에서 이런 인지 발달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나요? 자아 정체성 확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최근에는 이런 청소년기에 현실과 뭐 이상, 사이버상의 이런 정체성 혼란 때문에 드러나는 문제들도 상당히 심각하고요. 그러니까 사이버상의 공간에서 나는 이제 뭐 그 게임의 왕, 그 다음 우두머리, 어떤 그 사이버상에서의 뭐 뭐든 되죠. 이런 우상 속에서 있다가 현실에 와서 학교를 갔더니 또 우리 집단과는 그렇지 못해요. 이런 그 갭 간의 이런 혼란을 많이 겪는다는 거죠. 자, 한창 성장 중인 청소년들에게는요, 또한 다이어트나 성형수술 등 건강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문제들이 발생하면은 이로운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고3 수능을 치고 나면은 이제 친구들이 뭐 성형수술을 많이 뭐 갈망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조금 더 판단을 할 수 있는 성인기에 그쵸 그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때는 굉장히 외모 지향주의 그다음에 이제 친구의 외모나 연예인과의 외모를 비교를 해서 오는 이런 신체상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이제 뭐 자존감 그쵸? 그래서 신체상에 대해서 뭐 비만 또는 이제 자신의 외모를 비난하는 걸로 인해서 우울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좀 신중을 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는요. 자기 기준에서 도덕성을 따집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의 도덕성에 따른 이제 문제 행동.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달리 개인의 이런 이해나 욕구를 극복하고 좀 수능을 잘할 새로운 도덕 개념과 행동을 사회나 집단에서 요구받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설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느꼈었을 때는 어때요? 자신의 행동이 뭔가 죄책감, 뭔가 요구 수준에 이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자기 멸시, 경시, 그 다음에 자존감, 자아를 촉촉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이제 꿈의 세계로부터 도피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은 그래서 아동에 비해서 타인의 반응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메시지가 중요하냐면 또래의 메시지, 부모의 메시지, 선생님의 메시지가 네, 상당히 중요한 그 도덕성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청소년의 도덕 발달은 네, 부모의 영향을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받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양육으로, 네, 부모의 양육 태도로 잘 양육한 부모의 자녀는 이런 그 도덕적인 기준이라든지 아이들의 발달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은 반대로 네, 감정 기복이 심하다든지 이럴 때는 뭐 처벌을 하고 이럴 때는 부모가 바쁘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러한 비일관적인 양육 태도를 보인다던가 또는 지나친 통제, 지나친 억압 그 다음에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양육 태도를 하는 부모에게서는 당연히 이런 도덕적인 판단 기준도 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청소년들의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대중매체입니다. 이런 대중매체는 청소년들의 가치체계와 도덕성 형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이 접하는 영화나 미디어, 네, 이런 대중매체를 잘 선별해서 이들에게 제공하는 것 또한 어른들의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변인으로는요, 청소년들이 속한 환경적인 특성에 따른 문제 행동인데요. 그 첫 번째 변인으로는 청소년들의 이런 개인적인 특성에 따른 문제 행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개인적인 특성을 보면은 이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아이들의 특징이 대부분 자존감이 낮다. 그 다음에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또한 낮습니다. 그 다음에 실패를 뭔가 추구하는 어떤 특정 동기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공격성이나 충동성은 또 상당히 높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특성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특성이 있다 그러면 이들은 문제 행동을 일으킬 확률이 높더라. 자, 그 다음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특히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반항 또는 안 했어요. 부정. 그 다음에 뭔가 교사나 윗사람 네, 이런 권위 있는 자들에 대한 권위를 무시 그다음에 또는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 그 다음에 오히려 타인을 비난하거나 타인을 오히려 위협하거나 학교나 사회 이런 규율을 아예 무시하거나 또는 무단결석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존감이 낮은 걸로 인해서 오는 뭡니까? 다른 걸로 이렇게 뭔가 스트레스나 이런 문제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데서 뭐 술, 담배, 약물 의존 이런 것들을 통한 네, 회피하는 특징을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 그 다음에 스트레스 상황이 이제 문제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이 바로 자아 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자, 자아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똑같이 위기를 겪는데 A라는 친구는 자아 탄력성이 상당히 높아서 이쯤은 괜찮아. 네, 오늘 하루 좀 푹 쉬고 스트레스를 풀고 나면은 다시 원래의 자기 컨디션으로 돌아온 친구가 있는 반면 어떤 친구는 같은 스트레스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그 부정적인 상황 속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최근에 이슈가 되는 네, 청소년들의 자아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아 탄력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와 관련된 것도 같이 함께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변이는요, 가정 환경에 따른 청소년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이제 관계가 부모-자녀 관계죠. 부모-자녀 이런 유대 관계는 상호작용이 굉장히 이제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청소년들의 문제 행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부모가 어느 정도 적절한 감독과 적절한 통제, 이제 어느 정도 제한은 좀 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무방비하게 너무 이렇게 방임한다든지 또는 무조건적인 수용 다 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청소년들의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하나의 변인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가족 구성원 간의 이런 유대감, 그쵸? 그래서
형제 간이라든지 뭔가 이제 친인척 간에도 굉장히 잘 지내는 이런 구성들, 또래 간의 친인척 간의 긍정적인 이런 상호작용도 네, 이들의 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 부부 간의 이런 긍정적인 관계가 또한 자녀, 청소년들의 문제 행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내에서의 심리적인 환경이 원활하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지 못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청소년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은 아무래도 상당히 높고요. 가족 중에서 특히나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의 정서 발달이라든지 사회 적응 또는 문제에 대처하는 이런 능력들과 밀접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모의 지지는 상당히 중요한 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부모의 지지가 네,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청소년기에 부모의 지지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보이는 특징이 세 번째, 아까 왜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가 또래 집단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청소년들이 속한 이 또래 집단, 또래 관계는 청소년들의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변이 될 수 있습니다. 또래 집단은 청소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자, 이들이 속한 이 또래 관계는 청소년의 문제 행동, 비행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또래 집단으로부터 수용을 내가 받는가 또는 배척당하는지 왕따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는가는 청소년 문제 행동의 유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또래 집단으로부터 받은 정서적인 지지는 청소년들의 이런 바람직한 행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요. 자아 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자아 성취감, 성 정체성,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네, 이런 자아 정체감, 이런 기타 등등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래 관계의 이런 형성은 앞으로 맡게 될 다양한 대인관계를 내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냐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이런 긍정적인 집단과 또래의 상호작용을 잘할 수 있게끔 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변인이 학교 환경에 따른 청소년 문제 행동입니다. 학교 교육은 청소년 개인의 이런 능력, 적성을 고려한 자아 실현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때요? 굉장히 입시 위주, 그렇죠? 지나친 경쟁, 긴장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수의 아이들이 좌절을 경험하거나 또는 뭔가 학교 생활에서의 부적응을 초래해서 극단적인 것들을 선택합니다. 대표적인 현상이 가출, 그 다음에 비행, 그 다음 폭력, 극단적인 이제 자살 이런 청소년 비행, 그 다음 청소년 문제를 촉진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청소년과 이런 교사와의 관계는 또한 중요한데요. 이들의 관계가 결국 청소년들이 어떤 로망의 대상이라든지 교사의 관계가 좋다. 그럼 학교 가는 게 재밌다는 거예요. 학교 생활 이런 적응, 갈등 해결, 뭔가 교사에게 메시지를 주고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한다라든지 그 다음 심리적인 지원, 그 다음에 자아 개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교사가 청소년 시기에 말했던 한마디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 행동. 자, 지금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산업화, 도시 집중화, 그 다음에 고도화, 최첨단화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요, 네, 어느 정도의 이런 배금주의 사고가 만연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요, 빨리빨리 문화, 청소년의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 환경이 굉장히 많이 이제 노출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에서의 이런 유흥 음식점, 놀이방,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술집, 이런 향락업소, 또는 이제 게임방, 뭐 도박장,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이들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흡연, 약물 남용,
그 다음에 뭐 성매매, 성일탈, 그 다음에 도덕적인 이런 뭡니까? 네, 개념이 없어지는 거, 해이한 상태 등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이런 지역사회에서 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우리가 최대한 미연에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세팅하셔야 되고요. 네, 이들이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한 유해 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이버 환경에 따른 청소년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이버 공간은 인터넷상에서 존재하는 가상 공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나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밤이나 또는 집안에서도 대인관계를 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정보 전달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카톡 하나, 문자 하나, 영상 하나 그냥 클릭만 하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전파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열려있는 이런 개방성, 대체로 직접적인 통제나 청소년들의 간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청소년들은 당연히 이런 사이버 환경에 노출이 쉽습니다. 왜? 이제 엄마나 또는 선생님 통제를 벗어나게만 하면 직접적으로 바로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아도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어떠한 범죄들도 저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인터넷 이제 매춘, 매매, 성매매 이런 거, 그 다음 해킹, 그 다음 바이러스 유포, 그 다음에 범죄를 따라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불링. 이것도 지금 최근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막 남을 비난한다라는 거 이런 거. 자,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나 가정 문제, 학교 생활에서의 부적응, 학업 부진, 또래 집단과의 뭔가 갈등, 이런 부적응을 다양한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들을 어디에 인터넷에 몰입한다든지 인터넷 게임 이런 사이버 환경상에서 해소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중독 현상, 과몰입을 촉진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수고 많으셨고요. 3주차의 댓글 확인 과제는요.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한 가지 생각나는 대로 간단히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주에 실시할 줌 실시간 수업은요. 지금까지 2, 3주 동안 배웠던 내용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한 퀴즈 문제로 대처하겠습니다. 네, 퀴즈 역시 그 단톡방도 활용할 거지만은 줌 영상을 통해서 교수님이 문제를 낼 거기 때문에 줌에 반드시 들어오셔야 되고요. 네, 답안은 교수님 개별톡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